이 사건은 특권층이 저지른 반칙입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국방부가 국방부인지 추방부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가 국가를 지키는 곳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을 지키는 곳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허물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소수의 특권층이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권 실세의 자식이 먼저인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군인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들은 힘없음을 한탄하며 서러움에 눈물 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 장관이 맞다면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왜 못 봤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60만 대군과 군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 그리고 수많은 예비역 장병들은 오늘도 대한민국 군 기강이 무너짐에 고통의 한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군의 규정을 준수하며 황제 휴가를 꿈도 꾸지 못한 성실한 군인들, 보좌관이 없는 엄마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예비역들, 그분들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거의 마지막이시지요? 예,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질의응답을 하면서 군의 기강을 세우고 또 장군님을 쳐다보는 많은 장군들과 예비역 그리고 60만의 대군이 뒤에서 우리 장군님을 쳐다보고 계시다. 그리고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기둥을 바로 세워주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국방부 장관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장군님,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제가 2월 중순에 그때 언론에 이 사실이 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잠깐 그 현황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9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언론에서 이슈화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날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2월 달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이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제가 특별하게 조치를 했다기보다는 현상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현황 파악을 하고, 현재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자료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일체 다른 사안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자, 군에 군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헌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은 이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관계 실무자들한테 모든 조치를 취해서 군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조사했어야 됩니다. 왜 이거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관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역을 했거나
민간인 신분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사개통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군 검찰은 전역을 해서도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민간인이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 있는 기록, 지금 휴가를 발급했던 직원의 명령서, 그리고 이 통화 기록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다 보존을 했어야 합니다. 그거를 안 하신 겁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정상에 제가 지난번에 오류가 있다라고 답변 드린 그런 예를 들면은 휴가 명령 기록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병원 입원 진료 기록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고 그것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그때 이미 그런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까? 그때부터 2월달 보고 받으실 때도 없었고 없었습니까? 다만 연대 기록국 연대 통합 시스템에 이 병가와 관계된 그런 쭉 면담 내용, 그다음에 부대 일지 내용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도 오전에 부대 일지 내용에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제 시간에 입대를 복귀를 안 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저희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민원센터에 콜센터에 그런 통화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은 다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병가 기록은 4월 12일 날 되어 있습니다. 민간병원 소견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서울병원 의사 누구 상병으로 보존적 가려 중인 상태로 향후 우측 술 관절에 대한 관절 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그리고 군의관 진단서는 4월 12일 날 양주병원 진료해가지고 군의관이 좋습니다. 예. 5월 23일 날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죠? 예? 5월 23일 날 1차 병가가 끝나고 2차 6월 병가 23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2차 병가가 마무리된 날이 5월 23일입니다. 맞습니까? 6월 23일. 네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날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부대 일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대 일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6월 15일 날 기록이 있고 맨 마지막에 개인 휴가 처리했던 기록 그것은 휴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가 명령을 물은 게 아닙니다. 23일 날 그럼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까? 예? 23일 날 부대 일지가 안 남아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질 않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1차 병가 휴가를 하고 2차 병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병가 휴가하고 23일 날부터 23일은 분명히 추미애 장관 아들은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예. 병가하고 개인 연가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병가가 마무리된 게 23일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군부대 생활하셨죠? 군의 장군까지 하셨잖아요. 예. 부하들로부터 휴가 갈 때, 복귀할 때 신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받는 사람이 자기 직무에 연관된 사람이 받고 그렇게 하죠. 장관님이 지휘할 때 받으셨습니까? 소대장, 중대장 때 지휘관이 받았습니까? 다 그것을 일일이 받지는 않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담당하실 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나가고 필수사항이지요. 필수사항이지요. 인원 점검인데 필수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모 씨 관련된 내용은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이 군에 계실 때
휴가 복귀한 사람들 또 출발할 때 보고 받으셨냐는 거예요. 직접 소대장하고 중대장 하실 때. 아니 저는 저도 소대장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아야 될 상황이었을 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받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추미애 장관 아들도 1차 병가가 마무리되는 23일 날은 병가 휴가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명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명령의 기록도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런 문제가 기록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병가로서의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와서 복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연가가 다시 요청을 하면 그때 나가야 되는데 이 병사가 들어오질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개인 연가를 또 해준 겁니다. 저 장관님 군에 계실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 의혹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아니고요. 장관님 그 군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그런 인사명령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면담 기록이 있고 복무 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면담 기록은 23일 날 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했거나 전에 했지. 아닙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부대에서 하는 소대장은 늘 자기 소대원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명령이 그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면담 기록이 있고 복무 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23일 날 이 서씨 이 사람이 부대에 복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자, 그런데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탈영입니다. 부대를 복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개인 휴가를 처리를 받고 했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병가가 끝났는데 복귀도 안 한 사람을 다시 휴가를 연장해서 어떤 법규에서 했습니까? 우리 그 규정이나 훈령상에 개인의 어떤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로 부득이한 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는 65조하고 111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가가 끝난 19일 만에 끝난 5월 23일 날은 반드시 복귀 신고를 하고 개인 연가를 신청하고 다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뭐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에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군에 계실 때 구도로 휴가 보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면은 대대장하고 중대장 할 때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대신 휴가를 보냈으면은 휴가 명령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 처리를. 근데 지금 장관님 예. 많은 장병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화로 병가도 끝났는데 일반 또 휴가를 개인 연가를 쓰는데 전화로 해준 사례가 군에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 한국군 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5회가 있었고 2회 한 것도 5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3,137명이 대략 이 16년부터 4년간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뭐 동일한 그거는 병가에 관련된 거지요. 지금 이 병사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 해남이나 통영에서 10시간 이상씩 인제 원통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 이 병사들하고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광장에서 의정부까지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그러면 군을 제대로 군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군의 명령 체계상 병가가 끝나는 날 들어오고 그리고 신고를 받고 제가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개인 연가를 요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휘관이 반드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에 월말에 가서 이 서류를 꽤 맞췄습니다. 군형법 30조, 32조에 의하면 본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걸 방조한 사람들은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저는 1차 병가를 가고 그다음에 2차 병가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개인 휴가 처리를 한 이러한 사안들이 연대 그 행정 통합 시스템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본인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승인을 했을 것이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예를 들어서 힘이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하기 전에 군의 군령 체계를 담당했었던 군령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장관이고 군을 지휘했었던 지휘관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거기에 특혜를 주면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권층이 저지른 반칙입니다. 분명히 23일 이상 휴가를 19일을 휴가를 썼으면 부대에 와서 신고하고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했고 이거는 시간 내 복귀 안 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덮어주기 위한 이 사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런 그 개인이 그 자기 연가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 전에 승인 과정을 거쳐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행정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방부의 어떤 민원 콜센터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녹취 파일이나 기록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대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시간 내에 복귀하지 못한 권력자의 아들이 군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병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터지자 마치 휴가처럼 이것을 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모한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관님 2차 병가 휴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정 협의라는 걸 통해서 9월 10일 날 요양심의가 없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월 10일 날 국방부 간사하고 여당에 국방부 차관 기획실장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협의하고 요양심의가 없어도 병가 연장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지요. 그건 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장관님 보고를 못 받았어요? 당정 협의한 사안은 연례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이게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 주요 그 법안 처리부터 해서 주요 현안 업무들에 대해서 하면서
도대체 지금 이 국방부의 이 휴가와 관련된 이런 규정이나 훈령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것으로 됐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 자 문제는 뭐냐 이 2차 병가할 때 요양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요? 네. 자 그런데 2차 요양심의를 받는데 1915년 부모 한 분이 정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가능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료 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를 했고 17년 3월에 요양심의 지침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군에서 반드시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요양심의 없이 추 장관 아들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 9월 10일 당정 협의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요양심의 없어도 병가가 가능하다. 요양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입원한 사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양 그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병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민간 병원에서 그런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부담금이 워낙 많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요양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 것이고 장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 장관님, 예. 요양심의를 받는 게 입원자만 가능해요. 입원자 아닌 사람은 경증 환자예요. 입원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서 진단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양심의 중증 환자는 요양심의를 받고 경증 환자는 요양심의 없이 하는 게 그게 공정합니까? 여하튼간에 그 요양 심의를 하는 그런 그 목적들은 하여튼 그 병사들이 그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아니 묻는 말을 대답하세요. 공정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들만 여기에 병원에 입원 안 했는데 요양심의 없이 2차 병가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이 안 됐으면 무조건 다 목발 짚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에서 9월 10일 날 당정회의를 하고 그 다음 날 요양심의를 안 해도 된다. 병원 입원한 사람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년, 17년 국방부 정부에서는 요양심의는 그 누구든 다 받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 장관만 9월 10일 날 국방부하고 당하고 협의한 이후에 요양심의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게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요양 심의를 하지 않고 그 처리가 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알고 있습니다. 왜 자료 달라니까 안 줍니까? 그 요양심의 없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 달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안 줬습니다. 지금 저한테. 상당히 그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자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장관님, 군의 기강을 세우는 거 장관님입니다. 어떻게 당정 협의를 해서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요양심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해 주냐는 거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규정에 대한 해석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문서를 작성했던 그 사람들이 장관님 여기에요 17년하고 15년에 다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원 환자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은 요양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 집에서 요양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 없다고 국방부가 9월 10일 날 발표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때문에 이래도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아들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는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장관님 보고도 안 하고 이거 발표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문서나 그 규정의 내용이 합당하게 처리가 된 내용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뭐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해석을 따로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아니면 뭡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아니면 뭡니까? 왜 이때 이걸 그럼 발표합니까? 15년에도 17년에도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왜 9월 10일 날만 이걸 발표를 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만 해당된 사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장관님, 함께 근무하셨던 장군들이 보고 있고 많은 장병들, 예비역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혜택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마지막까지 강변하실 겁니까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규정이나 지시 문서나 이런 것들은 누구 개인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국방부에서 만들어가지고 9월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왜 안 만듭니까?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그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그 전날 언론에 국방부에서 만든 그 내용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방부 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에 왜 국방부에서는 왜 기본적으로 비밀도 아닌 훈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냐 하는 요구가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규정 내용, 훈령 내용 그리고 있는 팩트만 가지고 그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짓 이런 걸 해석해 주려면 그 전에 했어야죠. 5월이든 4월이든. 네, 저는 마무리해 주시기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부끄러운 행동 좀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도 일체 없습니다.